자, 방글리님, 김용남 쉴드 그만해요. 아유. 뭐 그런 의견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요. 정말 검증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면 어이구 세상에 지금 성함이 지인님이신데요. 지금 수신료 계좌로 엄청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뭐 저희 방송 일찌감치 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뭐 검증이라는 거는 각 후보별로 뭔가 이렇게 골고루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지금의 국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용남만 검증받는 국면이고 김용남만 대선 주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현상적으로는 뭐 사실이고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 원인이나 배경은 무엇 때문이냐? 뭐 이제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신장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뭐 대부업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용남 후보를 또 용모닝을 시전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모든 의원들과 모든 그 선거운동원들과 이 당 차원에서 김용남 하나만 그냥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걸 이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전 이미 네거티브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이미 시사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저런 과도한 네거티브가 지역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했습니다. 말인즉슨 타 정당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네거티브로 본다는 건 제가 바라봐 왔던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물론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추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의혹이 있으면 검증해야 되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미 타 정당 후보가 아니 이거는 네거티브고 지역 현장에서는 선거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면 조국 혁신당이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검증이라는 것과 후보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뭐랄까 데이터베이스를 다 풀어 제끼고 언론 지면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평택 시민을 위한 선거냐라고 되물어볼 수 있죠. 그거 왜 그러냐? 만약에 이번에 평택 언론이 주관했던 그 토론회 과정에서도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른 후보들이 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면 이 선거라는 게 이 평택을 미래로 끌고 가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결국 이 후보들의 과거 면모들을 파묘하는 식의 선거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 후보의 과거, 김재현 후보의 과거, 황교안의 과거, 유이동의 과거, 김용남의 과거만 파다가 결국에는 남는 거 하나 없이 평택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이라든지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한낱 네거티브 전으로만 흘러가거든요. 그런 거를 바라신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추해질 뿐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로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 진영에 동정표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정론과 이 밴드웨건 효과와 동정론이 함께 공존하는 장점을 결국 김용남 후보가 가져가게 돼 있다.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뭐 언론의 검증은 저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물론 그 언론의 검증 안에서도 제 추론인데 조국혁신당 공보국이나 이런 곳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스를 언론에 던져주는 역할도 분명히 없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공보국에서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언론 접촉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를 언론에게 넘겨주고 야 이거 한번 써봐라, 협업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특정 정당에서 특정 인물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모닝을 하는 게 그게 과연 검증이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고, 그 네거티브와 관련된 부분은 어제 김용남 후보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고, 김용남 후보의 친동생이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로 세게 못 박았냐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거 어디 한번 검증해봐라, 고발해라,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난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엔 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 고발하면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 반박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라이브 영상에서 굳이 못 박지 않아도 될 말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결코 거짓 하나 없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하면 되죠. 조국혁신당에 고발하겠죠. 뭐 모르겠어요.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까지도 허용하겠다라는 거니까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이런 공격이 부당하고, 또 재차 들어오는 형사고발이나 이게 좀 부당할지라도 뭐 1등 주자로서 감내해보겠다라는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라 이거야 라고 어제 영상으로 반박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따 저희가 잠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따끈따끈한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2주 거의 한 대략적으로 따지면 2주 넘게 2주 14일이라는 기간이 넘도록 엄청나게 후드려 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꽃 결과가 오늘 나온 모양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리얼미터 아니고요, 한국갤럽 아니고요, 다른 여론조사 아니고요, 이거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오늘자 방송에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열차게 김용남 굿모닝을 하겠죠. 용모닝을 하겠죠. 아이고, 우리 노발대발님께서도 소중한 후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특권과 반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특권과 반칙, 이 평택을 선거전에서 누가 특권과 반칙을 행하고 있는지는 제 눈에 다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쪽에 대해서만큼은 균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실히 좀 짚고 가건데, 뭐 네거티브 없는 선거전, 그리고 뭐 공약 정책 선거전, 이런 거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런 거를 깡그리 다 무너뜨린 쪽이 누구인지를 일단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후보 등록 전부터 이제 SNS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선빵 누가 때렸는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린 거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뭐랄까 이제 그 원칙이나 이런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과감없이 이 룰과 이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원래 저의 모습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평택을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특권과 반칙은 난무하고 있다. 이미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 선거 전에 등장해가지고
전 민정수석이 등장해가지고 민주당원인데 내가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끝판왕들이나 막 선지자급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마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마법사 그 주문봉을 막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예. 원래 조국 후보가 민주당 후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반칙과 특권이다. 영향력과 미디어 권력을 활용한 반칙과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동정심이, 김용남 죄송합니다. 조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지나갔으니까 살짝 아침부터 험한 말 쓸게요. 김용남 졸라 불쌍하네. 김용남 졸라 불쌍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반칙과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로부터의 특권, 누구로부터의 반칙. 진짜 후보님을 외부 정당에 있는 후보님을 모시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마치 그런 마법사들이나 막 그런 끝판왕들이나 선지자급들이나 아니면 막 진짜 과거에 한타까리 했던 친문 인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민주당원인데 나를 징계해라. 죄가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인가요? 뭐 예수님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반칙이죠. 특권이죠. 어느 한 어떤 계파에 속했던 과거 막 그 문고리 권력 좀 됐던 사람이 나를 징계해라 막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면서 이거는 반칙인데? 과거 그 똥파리 욕하던 사람들이 똥파리화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안 찍고 윤석열을 전략적 2번 찍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민주당원인데 조국 후보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판 깔고 나는 당당해 떳떳해 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어떤 현명한 유권자들한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뻔뻔함과 자신감. 저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떠한 궤변들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조국 후보님을 향한 특권, 그리고 그들은 반칙을 일삼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랄까,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저의 주관으로 보건데 이거는 좀 이상한 선거예요. 매우 이상한 선거다. 그래서 절대 다수를 선동하려고 하는,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양, 대단히 논리적인 양, 대단히 중립적인 양, 대단히 뭔가 그것도 또 진영적이죠. 그것이 합리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진영적으로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먹물들과 권력자들의 이 횡포를 보면서 제가 솔직히 분노합니다. 전 분노해요. 제가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어머! 뭐야? 3,000명이에요? 아침부터 여러분들 어제 혹시 이거 술 한잔 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방송 키신 분들이 많은가 본데. 자, 팀 3분 커리님, 평택 친척집에 가서 누구 뽑으란 이야기 하지 않고 꼭 토론회 보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 토론회 보고 충격 먹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은 평택 주민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뽕주부님, 중앙당에서 타당이나 무소속 지지한 당직자나 당원은 징계하겠다고 공문 왔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 보네요. 잠깐만요. 지금 후원 준 사람은 정구승인가요? 진짜 정구승 변호사인가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김용남 후보 의혹을 차명으로 사모펀드 투자에서 형이 확정된 김용남 후보 의혹을
차명으로 사모펀드 투자해서 형이 확정된 배우자. 청와대 ATM 기기에서 5천만원 송금했던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안 먹히고 웃기는 거다라고. 변호사님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우리 정구승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촌님, 조국 혁신당 행태가 예전에 친낙계들이 하던 짓과 비슷해서 유권자들로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래요. 아니 똥파리들은 똥파리들대로 잘못한 거야. 아 누가 이재명 대통령 나왔을 때 누가 이낙연 찍으래? 아니면 누가 이낙연 아니면 안 되니까 이재명은 혐오하니까 윤석열을 찍겠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못 찍어서 김문수 찍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아예 이 어떤 진보 진영 안에서 퇴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논리와 하나 다를 게 없는데 그 똥파리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부산 밍아이님, 하루하루 열받는 일들로만 가득해서 술독에 빠져 삽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마리오 마마님, 아이고 지금 어디 미국이신가요? 예, 미국에서 US 달러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yeah, thank you. 야.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화면은 심지어 여론조사 꽃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예, 이건 거짓말하기가 어렵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누차 얘기를 했듯이 어때야 하느냐? 아니 이 선거는 평택 재보궐선거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주자 뽑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조국 후보님의 국회 입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합당, 또 더 나아가서는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국혁신당의 절박감과 조국혁신당의 그 조급함의 배경에는 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조국 후보에게는 미래가 어두워진다라는 판단을 혁신당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계시는 12명의 의원님들은 더 마찬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겨가지고 반드시 합당해야 되거든. 이번에 이겨서 반드시 합당해야 돼. 근데 합당이 목표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늘 얘기합니다. 합당이 목표였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국 후보가 드랍하고 모두 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면 아마도 민주당 당원들 중에 야 이렇게 가길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이미 앞으로 남아있는 10며칠간의 기간 동안 혁신당의 어떤 분들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일단은 단일화를 먼저 요구해서 혁신당 후보가 물러나는 그림을 보여주자. 조국 후보가 드랍하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라면서 지지하자. 김용남을 지지해주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돼 이제. 왜? 지금 2주 내내 김용남을 김용남을 분쇄시키려고 했거든요. 김용남 후보를 분쇄시키려고 했잖아요. 분쇄. 이건 이 말이 맞을 거야. 그냥 한 사람을 죽여라. 김용남은 죽고 우린 다 살아도 돼. 우당이고 나발이고 없어. 김용남은 원래 우당이 아니야. 김용남은 그냥 어디 데리고 온 자식이야. 저 자식은 우리 자식이 아니야. 조국 후보가 진짜 자식이야. 진짜 우리 적자야. 진짜 조국 후보가 진짜 아들이야. 진짜 핏줄이 아니야. 김용남은 핏줄이 아니야. 김용남은 데리고 온 자식이야. 죽여버려. 이렇게 2주 동안 사실상 사람을 하나 분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도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건 좀 생각보다 너무한 것 같다. 이건 선을 넘었다. 위선적이다. 우당이라고 하더니 김용남을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 봐라. 근데 이래놓고 정책연대, 공약연대, 우당이다, 동지다, 원팀이다. 이게 위선이 아니면 어떤 게 위선인 거예요? 겁나게 위선적인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난 제3자 관점에서 봐도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 정말 개빡칠 것 같아요. 이게 위선이지. 이게 위선이 아니고 뭡니까? 엄연히 10년 동안 권리당원이고 20년 동안 권리당원 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위선이죠. 아니, 엄연히 지금은 어쨌든 딱지가 다른 정당인데 민주당에 뭐 지분이 있는 것 마냥, 심지어 지분도 없어. 우리 유시민 작가님은 민주당 당원도 아니세요. 저랑 비슷한 분인데 마치 민주당 당원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민주당의 정체성을 뭐 결정을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작업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궤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김용남을 동정하게 돼요. 아, 김용남 너무 불쌍하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20분째 했으니까 이거 왜 한 줄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누구야? 성함이 방그리님이었나? 방그리님인가 뭐 성함이 방실이 누님인가 아무튼 계셨는데, 이 누님이 나한테 김용남 커버 그만 치래. 아, 나 커버 치는 거 아니에요.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김용남 커버 안 칩니다. 이게 무슨 김용남 커버예요.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 선거를 봤을 때, 야, 이 김용남이 참 불쌍해 보이는구먼, 내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했던 얘기에 어떤 비합리와 비논리가 있습니까? 에? 말씀해보시라고. 어서오세요. 이런 유튜브는 처음이죠. 그렇지, 봐도 이상하잖아. 아니 내 주변에 내가 봐봐요. 충남에 있는 내 저기 고딩 파이어에그 친구들 중에 충남 천안에 있는 민주당원, 청주에 있는 친구, 그리고 심지어 평택 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미 이사간 친구, 뭐 남양주에 사는 친구, 얘들 다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저 빼고 당원인 애들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이번에 투표권은 없지만 솔직히 김용남은 평택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원래는 이광재가 하남을 안 갔으면 김용남은 하남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김용남이 평택으로 왔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럼 민주당 당원이면 인간적으로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평택 시민이 보기에도 불쌍할 거라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 이 방글이 누님이나 방실이 누님이 내가 김용남을 커버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측은지심.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 우리가 알몸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알몸으로 오다닥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겉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중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측은지심을 누가 건드렸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분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많이. 근데 내가 보기엔 반칙과 특권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 정도의 결론이 나왔다. 아 그러면 더 조급해지겠죠. 이제 곧 사전투표가 코앞인데, 이번 주에 사전투표인가? 이번 주에 사전투표 아니에요? 이번 주? 네. 아무튼 사전투표가 코앞인데 이제는 굉장히 조급해진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아마 지금 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몇몇 형님들은 더 마음이 조급해질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번 주에 뭘 해야 될지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우호적인 스테이션들을 찾아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또 어느 프로그램에 누가 나가가지고 땔감 넣어줘야 되고, 김용남을 죽여버리자. 저 대부업체 의혹을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대부업 관련된 의혹이나 논란은 불식시켜질 것 같은데, 수면 아래로 내려워질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오전, 내일, 뭐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사전투표 가기 전까지 새로운 의혹 하나를 더 던지고, 아니면 이 기존의 대부업 의혹을 가지고 줄기차게 물어뜯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기차게 또 물어뜯고 악마화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어떻게든 사전투표 전까지 김용남 죽이기 전략을 바꿔먹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주 드라마틱하게 저는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저의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민주당은 저희의 우당입니다. 김용남 후보님, 저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의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었던 것처럼 저희 조국혁신당의 평택을 후보는 유일한 민주진영의 후보가 돼야 합니다. 김용남 후보님, 저의 지지를 받아주십시오. 이거를 진짜 진짜 이거 진짜 0.01%의 가능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난 이미 늦었다고 봐요. 이미 늦었다. 이미 상처받을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고, 이미 실망한 사람들은 다 실망했고, 이미 손절한 사람들은 다 손절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게 전 민심이라고 봐요. 해도 너무하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합당의 수단과 어떤 방법론을 마련해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 정도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0%를 넘어갈 것이고, 득표율을 하게 된다면 아마 득표율은 35% 언저리에서 득표해서 승리하게 되는,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세론대로 가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 대세론대로 가게 되면 조직표가 모아지고 김용남 동정론까지 모아지고 밴드웨건 효과가 모아지면 김용남은 35% 안쪽에서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2주 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2주 기간 동안 정말 진짜 예상대로 너무 네거티브만 했어요. 진짜 너무 네거티브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국 후보님한테 2주 전에 정말 충언을 드린 바 있어요. 신장식 정춘생 멀리해라. 조국 후보님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주변에서 달려들어가지고 김용남을 지나치게 네거티브하는 주자들을, 그 국회의원들을 경계해라. 당의 공식 선대위에서도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네거티브만 했죠. 네거티브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조국 후보가 그 상처를 안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장식 후보나 신장식 의원이나 정춘색 의원님은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엔 합당파가 아니라 자강파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찾기가 어려울 만한, 자기의 지분을 민주당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울 만한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에서 수석 최고하고 최고위원 하는 게 본인 정치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래도 비례의원은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영역이 다 겹치거나 그 민주당에서 또 조국혁신당이 굴러온도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혁신당에 남는 게 낫지. 이럴 바에는 그냥 세게 네거티브 걸고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는 자강파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비례 한 번 더 하겠다, 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가 그것을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충심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김용남 네거티브 하라고 부채질을 해준 격이면 이거는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이나 전 공멸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정치인분들, 유명한 스피커들,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이 조국 후보를 돕는다는 방식으로 김용남 네거티브에 몸을 던진 분들 있죠. 어제 오늘 사이에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욕먹는 분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다 하나하나 이게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누가 똥파리 짓을 똑같이 했는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 누가 똥파리냐고요. 어디서는 온라인상으로 똥밀 필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누가 똥파리입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똥파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 좋습니다. 이야기를 거의 30분 동안 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나마